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 때 한번 강의하고 이번에 처음인데, 또 올해는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태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빵영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좀 보급하고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강의까지 오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주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기초부터 해서 머신러닝 기초, 데이터, 그리고 딥러닝까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든 없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걸 해보니까 좀 안 맞는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융합 쪽으로. 그래서 AI 그 자체로는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플러스 건설, AI 플러스 뭐가 있죠? 컴퓨팅, AI 플러스 전력, AI 플러스 환경,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접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을 때도 얼굴 인식이 무조건 다 되고요. 그게 다 AI 기술들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AI 스피커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뭐 챗 GPT에서 챗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AI 기술 동향과 응용 사례를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매일매일 뉴스에서 매일매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네, 막 인간보다 더 낫다. 앞으로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될 거냐, 다 실업자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응용 사례랑 뭐 동향 같은 거보다는 인공지능을 배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차 안에서 이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 AI에서 굉장히 권위자이면서 그다음에 교수님이신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주로 요약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이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AI의 약속과 위험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의역을 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 떠나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한 10년 안에 크게 바꿀 수 있다.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우리 삶이 10년 안에 인공지능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안 바뀔 것이다. 뭐예요? 세상이 변화한다? 서서히? 확은 안 바뀌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의문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바뀔 것인지, 내 직업은 그대로 있을 것인지,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제 삶을 바꿀 것이다 막 떠들고 있어요.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온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 건지는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커피 한 잔 사오세요 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동작은 굉장히 달라요. 이 똑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커피를 친구가 사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커피를 사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내 사명이 얘한테 커피를 사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얘한테 커피를 사주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은 단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커피를 사오라고 했으니까 커피를 사와야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달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 길게 서고 있는데, 그 줄을 다 싹 다 지나치고 문을 엽니다. 네,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단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 인공지능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양이 산성화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된 해양을 좀 중성화를 시켜봐 라고 명령을 인공지능한테 내렸어요. 그럼 인공지능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길을 택합니다. 그럼 바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산소를 촉매 반응을 사용해서 산소를 엄청나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기에 있는 산소 중에 25%를 쓰게 될 거고,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산성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을 겁니다. 네, 산소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커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커피 문제로.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줄을 지나쳐서 얘가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자. 네, 구체적인 목표를 주자. 이제부터 커피를 사러 갈 때는 사람들 줄을 지나치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줄 지나치지 마라고 하면서 명령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줄을 기다리기 싫어서. 빨리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사람 또 죽이지 말고 해치지도 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목표와 또 다른 지시를 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 개발 쪽에서는 이걸 예외 처리라고 하죠. 네. 챗GPT한테 인간을 정복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복하겠다라고 대답을 맨 처음 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정복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픈 AI 연구진들이 인간을 정복한다는 메시지가 오면은 대답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네, 요런 식이에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든 커피 사오는 인공지능한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이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또는 뒤에 할머니가 계시다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계시다면 좀 양보도 할 것, 50%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현재 인공지능들은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정해진 목표만을 받고 한 가지 목표만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자신의 다음 수가 인간의 목숨을 희생해야 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겁니다. 네, 그게 무서운 점이죠. 근데 인간은 달라요. 그죠? 그냥 커피를 한 잔 사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제가 그 말 들었어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 가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어. 그러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선택지 대신에 저는 뒤에 줄을 얌전히 설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6시에 문을 닫는데 6시 문 닫기 전까지 사갈 수 있을까? 요것도 살짝 계산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서울역의 힐튼 호텔에 가면은 커피가 한 잔에 1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메뉴판을 봤는데 커피가 18,000원이야. 그러면서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커피 살라고 했는데 커피가 18,000원인데 네 카드 긁어도 돼? 라고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굉장히 커먼 센스라고 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사회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룰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킬 때, 야, 커피 사올 때 사람 죽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특이점이 올 거다. 특이점이란 말은 singularity, 그러니까는 저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 엔지니어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냥 단순한 목표만을 주도록 학습을 시킨다면 그 특이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것밖에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통제를 하는 순간 또 기계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해서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생성해내는 AI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D도 만들어내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AI가 굉장히 요즘 판을 치고 있죠. 근데 그 AI는 굉장히 예쁜 이미지들, 멋진 이미지들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얘는 사실 학교에서 갑자기 포르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은 절대 학교에서 그러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는 사람을 죽인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라스베가스의 CS에 다녀왔는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 소니가 거기 플레이스테이션 만든 데죠. 네,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서 차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차를 만들겠다,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거다. 차를 발표했는데 그 차 안에서, 차는 당연히 자율주행이 될 거고, 그러면 차 안에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거래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그란투리스모라는 레이싱 게임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VR을 끼고 레이싱 게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율주행 하는 동안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 하는 동안 우리가 VR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차가 사람을 쳤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은 VR을 하느라 그걸 몰라요. 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건가요? 여러분들? 당연 아니라고 하겠죠? 네,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네. 아직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식 세대가 오면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것들을 마구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배틀의 북이 스스로 천을 짜고 현악기 리라가 스스로 연주를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AI가 지배하는 판타지를 그때부터 꿈을 꿨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을 함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나옴으로써 와, 자율주행 된다, 대박이다, 이제 운전 이제 면허 안 따도 돼. 그리고 뭐 아빠한테 태워달라 안 해도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명의 주도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명의 주도권을 기계한테 넘겨주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VR에 빠져 있어서 밖에서는 밥만 먹고 싸고 잠만 자죠. 그죠? 근데 계속 VR만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VR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반짝거리는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는 피해와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에 줄 영향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인공 일반지능에 대해서 AGI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공 일반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사오라고 했는데 다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커피를 사올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AGI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5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만큼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나온 챗GPT도 AGI는 아닙니다. 네. 챗GPT도 그냥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그대로 답변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하나일 뿐이에요. 약한 인공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 일반지능을 만드는 어떤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또 다른 응용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AGI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한 가지 목표만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에서 나올 것이고 그 인공지능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을 미리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네. 그 쓰임새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주면서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냥 배우기만 할 거예요. 네. 코딩하고 만들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는 인공지능들을 계속 만들어 볼 겁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인공지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만들어서 수십억에 팔고 있는 인공지능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완벽을 추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인공지능 욕을 하면 욕을 하지 말라고 예외 처리를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네. 자.